있고 카지노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게 경제의 질을 얼마나 지금 훼손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직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하는 이해도 되지만 사실은 되돌아서 보면은 그동안 공부 안 하던 학생이 마지막에 가서 수능 앞두고 온갖 과외하면서 갑자기 몰아치기 암기하는 과목 같은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안타깝게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수험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까지 말아야 됩니까? 대학까지 마는 게 아니라 그 수험생이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죠.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 어떡하냔 말이죠. 차 이사님이 지지하시는 분 지지하시는 거고 저는 비판하는 거죠. 지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실 우물 청소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물은 가장 완전히 우물이 말랐을 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성장 모멘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다는 지금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이고 토건형 경제 정책을 지금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4대강 관련돼 가지고 우리 2008년도에 그 난리를 쳐가면서 22조 원을 풀어가지고 사실 결과가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 보육, 의료 이런 사회적 서비스에 충분히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문제로 가면 말씀이 내수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대정위기 나서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 중심으로 해서 남유럽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 긴축을 하라는 것이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잘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구조개혁입니다. 스트럭처럴 리폼 부분인데요. 빨리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개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남유럽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라는 요구를 이제 북유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잘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저희들도 그런 공급 측면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지난번 청와대 회의 때도 사실 이 얘기는 많이 안 나왔던 것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큰 우리가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조업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 부분의 그러니까 저생산성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저생산성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내수도 잘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우리나라의 저생산성 부분, 그러니까 아까 죄송스럽지만 중소기업 부분이나 서비스업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말씀보다도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죠? 어느 분야에 어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율도 우리나라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한 30% 정도 돼서 OECD 국가 중에서 한 서너 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고요. 이제 정부는 자꾸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개별 중소기업 다 살리려고 하는 정책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M&A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들을 흡수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부부장님 말씀드려볼까요? 근데 이제 좀 장기적인 말씀을 두 분이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영업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있는 수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빚으로 이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들어갔다가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이효수의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요번에 위기의 문제는 수요가 버블이 생겼다가 꺼져버리면서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공급 과잉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케인즈 같은 해법을, 이효수요를 살리는 해법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급 부문 쪽을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곧바로 다시 수요인데, 사실은 자영업자는. 건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요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